아주 이게 되게 인상적인 이 한 컷이 뭐냐면 본머스 선수들을 이 세 장면에서 다 한번 보세요. 본머스 선수 누구도 손흥민을 쳐다보고 있는 선수가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누구도? 없어요. 손흥민을 쳐다보고 있는 선수가 누구도 없어요. 예,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본머스가 볼을 갖고 있는 선수들에게 모두 다 유도됐을 때 손흥민 선수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본머스 선수들의 시야소에 사라져가지고 뒤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드라구신 요 개인 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로마노의 보도인데요. 토트넘은 드라구신과 장기 계약을 맺는 조건으로 개인 합의 완료했다. 현재 제노아와의 이적료 협상이 진행 중인데 제노아는 3천만 유로 약 430억 원을 책정한 반면 토트넘은 2,500만 유로 약 358억 원을 원하고 있다. 개인 합의는 완료했는데 구단 간에 약간 이적료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 이적료 문제가 좀 있긴 하네요. 당연히 네. 겨울 이적 시장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 원래 이적 시장에서 평가받는 금액보다 파는 구단은 더 많이 돈을 받으려고 하죠. 네, 그렇죠. 너 시즌 도중인데 우리 선수 빼가? 그러면 우리 팀은 어떻게 해? 우리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돈 더 많이 줘. 예. 이렇게 협상될 수밖에 없어요. 겨울은 원래 그렇게 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드라구신의 이적 시장 가치가 나와 있는 거는 2천만 유로입니다. 290억이에요. 근데 제노아가 원하고 있는 돈은 3천만 유로입니다. 430억입니다. 네. 즉 평가 금액보다 50%를 더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레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다 주겠습니까? 안 주죠. 안 주죠. 예. 토트넘 원하는 건 오케이, 니네들도 그러면 이적 시장 가치보다 1,000만 유로를 더 달라고 하는 거니 절반만 깎자. 니네도 500만 더 받고 우리도 500만은 좀 깎자. 네. 500만 유로를 깎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되더라도 이게 만약에 2,500만이 그래서 마지막에 딜이 되더라도 제노아 같은 경우는 지난 여름에 이 드라구신을 완전 이적시키면서 550만 유로에 데려왔거든요. 네. 그럼 이거 얼마야? 그쵸, 한 다섯 배? 다섯 배 장사하는 거예요. 5배 장사. 야, 많이 벌었네. 만약에 되면. 이게 되더라도 예. 5배 장사하는 거죠. 자, 일단 뭐 루마니아 출신이고 일단 이 선수 좀 어떤 선수입니까? 일단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이유가 있다. 예. 뭐냐면 이 선수의 장점이 공격적인 수비예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수비라고 함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번 시즌에 쓰고 있는 네. 라인을 올려서 수비수들도 압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더벤이나 로메로가 어떨 때 보면 압박을 하고 있는데 하프라인 넘어서 그 앞쪽까지 막 압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수비 라인도 같이 압박을 해야 전방 압박이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런 압박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바로 드라구신이다. 근데 이게 이건 잘 보셔야 됩니다. 히트맵이 저렇게 커진 이유는 드라구신이 뭐 너무 공격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3백에서 돼요. 그러니까 3백의 오른쪽이나 왼쪽에서 많이 뛰고 있는데 아무래도 3백의 오른쪽은 혹은 왼쪽은 포백의 센터백들보다는 활동 범위가 넓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공격적인 수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것도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드라구신이 이렇게 공격적인 수비라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는 뭐 알맞는 선수다. 스타일이 딱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운동 능력이 상당히 좋더라고. 저는 플레이를 이렇게 보면서는 약간 느낌적으로는 세리오 라모스 약간 떠오르더라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막 팍팍 부닥치고 그렇죠. 막 전진해가지고 이제 싸우고 그래서 라모스의 느낌을 좀 주던데 굉장히 운동적인 능력이 좋네, 몸이 좋네 이렇게 봤더니 찾아봤더니 이 부모님이 다 국대 출신이래. 근데 이제 어디 국대냐면 농구하고 배구 국대 출신이라고 그러네. 다 큰 스포츠. 그래서 아버지하고 엄마가 다 농구하고 배구에 루마니아 국대를 해가지고 몸이 상당히 좋고 이 선수가 그래도 191이에요. 그쵸. 몸이 딱딱합니다. 경기하는 거 보면. 오른발도 되게 잘 쓰고 굉장히 좀 싸우면서 터프하게 싸우면서 볼 끊어내면 또 볼줄도 좀 있고 태클 자체가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태클 들어갈 때도 굉장히 과감해요. 들어가서 막 진짜 빡빡 끊어내는 힘있는 수비를 많이 하고 또 특히 이제 골을 많이 넣어요. 은근히 넣습니다. 그래서 그 세트피스, 그러니까 몸이 강하다 그랬죠. 운동 능력이 강하다 보니까 뭐 헤더나 아니면 떨어지는 볼을 오른발로 때려가지고 골도 좀 종종 넣는. 그래서 데려오기만 한다면 나이도 지금 21살이잖아요. 네. 2002년생이니까 뭐 데려올 수 있다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네. 원래는 이제 토디보가 이제 이번 겨울에는 협상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좀 드라구신으로 갔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것도 많은 분들이 지금 뭐 개인 합의설 이렇게 나오니까 거의 된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게 간단하지 않아요. 개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거는 결국은 구단과 구단이 이 돈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네. 레비는 어쨌든 끝까지 깎으려고 할 거예요. 이거 진짜 깎아주지 않으면 레비의 스타일로는
아마 이 파토 시켜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직까지는 뭐 이게 됐으니까 뭐 한 90%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네.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저번에 또 얘기했잖아요. 그냥 좀 시간 끌지 말고 해달라. 좀 독촉을 했는데 레비가 어떤 선택을 할지 이번에는 해야죠. 해야지. 네, 뭐 진짜 너무 없어. 근데. 엄청 큰 금액도 아니고 사실. 네.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빨리 좀 해달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데려오면 좋을 수 있는 건 아까 3백도 이런 얘기했지만 이 선수가 드라고신이 오른쪽 풀백도 봐요. 스피드가 있어서. 예.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정말 급할 때는 사실 측면도 볼 수 있고 또 가운데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데려올 수 있으면 좋긴 하죠. 네네. 근데 어쨌든 레비는 쉽게 사지는 않을 겁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다음은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토트넘이 이제 본머스를 3대1로 승리를 거뒀죠. 경기 자체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 네, 1대0 어려운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의 추가골이 터지면서 그래도 좋은 또 승리를 네네. 가져올 수 있었는데 지금 손흥민을 향해서 이제 다양한 극찬이 쏟아지고 있고 특히 BBC MOTD에서 손흥민 선수의 두 번째 골 장면을 좀 분석을 했더라고요. 두 번째 골 장면? 예. 네. 그러니까 팀의 두 번째 골 장면이죠. 저게 이제 골 장면인데 손흥민 선수가 저때 호이베르 주고 뛰어들어가는 장면인데 이 본머스 수비진이 다 공을 쳐다보고 있는 사이에 라인을 완벽하게 허무면서 1대1 찬스를 만들었고 약간 각도가 없나 했지만 아주 강력한 왼발 슛으로 골을 좀 터뜨렸던 장면. 네네네. 그 장면입니다. 이거를 BBC MOTD가 그 분석을 하면서 예. 딱 그렇게 표현을 쓰던데 그레이트 피니쉬. 네, 정말 대단한 마무리였다라고 하는데 예.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이 슈팅이 만들어진 이 과정에서의 지금 손흥민 선수에게 이렇게 꼬리표가 있죠. 이렇게 쭉 꼬리표. 네. 저기 이제 오프 더 볼을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움직였다는 건데 저걸 볼을 끊어가지고 뒤에는 호이베르에게 주고 호이베르가 전진 패스를 히사리송에게 줄 때 네. 이미 스타트를 끊습니다. 그래서 히사리송이 로셀소에게 줬을 땐 이미 손흥민은 수비 뒷공간으로 숨어서 뛰고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아주 이게 되게 인상적인 이 한 컷이 뭐냐면 본머스 선수들을 이 세 장면에서 다 한번 보세요. 본머스 선수 누구도 손흥민을 쳐다보고 있는 선수가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누구도? 없어요. 손흥민을 쳐다보고 있는 선수가 누구도 없어요. 예,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본머스가 볼을 갖고 있는 선수들에게 모두 다 유도됐을 때 손흥민 선수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본머스 선수들의 시야소에 사라져가지고 뒤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반대쪽에 보면 저 완전 빠져나갔잖아요. 마지막 장면 보면 예. 요 가운데 에런스가 있습니다. 에런스하고 라인 딱 걸리면서 완전히 빠져나서 통짜 우리가 얘기하는 1대1이 걸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오프 더 볼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다. 예. 공격수는 수비수의 시야에서 사라져서 움직일 줄 알아야 된다. 네, 그래서 빠져나갔고 각이 없는 무각에서 왼발로 때렸죠. 그 장면도 너무 잘 때렸다. 예. 이런 얘기하면서 정말 그레이트 피니시였다. 그러니까 델스 형이 말씀하신 건 이제 두 가지로 좀 압축을 하면 진짜 저 힐살리송 받을 때 이미 뛰고 있네. 그렇죠. 로셀스한테 한번 가고 로셀스가 딱 주는 장면인데 미리 만들고 있었던 거, 메이킹하고 있었던 거고 그 다음은 말씀하셨던 두 번째는 본머스 수비진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본인이 이제 라인을 깨면서 1대1 찬스를 만들어낸 네. 그 장면. 저 대단합니다 진짜. 네, 다크 템플러라고 얘기하시네요. 스텔스기 아니 네. 스텔스기. 그 꼬리표 저걸 보시면 원래는 이제 수비수 앞에 있잖아요. 보이는 시야의 그렇죠. 공간에. 저거를 이제 그 외국의 용어로 하면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하는데 시야에 바로 요 걸리지 않는 그 공간으로 들어가는 걸 이제 공격수들한테 많이 요구를 합니다. 저거를 잘하는 대표적인 선수가 이제 수아레스 같은. 그 뒷공간 되게 영리하잖아요. 계속 앞에 있다가 어느 순간 보면 뒤에가 있어요. 이게 저걸로 이제 손흥민 선수가 한 거죠. 분명히 시야에 있던 위치에서 뒤로 가면서 지금 수비수의 뒷공간에서 수비수의 시야가 안 걸리는 위치에서 딱 뛰고 있잖아요. 저런 움직임이 이제 월드 클래스 공격수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메시가 드리블을 상당히 잘 치잖아요. 근데 메시 드리블의 핵심도 금방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 수비가 반응하거나 보지 못하는 공간으로 드리블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비가 보지 못하는 데는 어디예요? 뒤통수죠. 뒤. 그래서 메시의 드리블은 항상 수비수의 기준으로 뒤로 볼을 한번 갖다 놔요. 그럼 수비수가 돌죠. 뒤로 가죠. 그럼 다시 뒤로 가요. 그럼 또 돌아요. 이걸 두세 번 하면 수비수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거나 못 따라오죠. 그러니까 수비수가 보지 못하는 뒤통수를 공략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장면이 딱 그렇게 수비수가 보지 못하는 그 공간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이 장면을 보기 전에는 사실 저 각도 없는 데서 잘 때렸다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라인 허무는 걸 이렇게 보니까 이 장면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자 BBC에서 영리하고 좋은 선수예요. 그렇죠. 참 영리하고 좋은 그렇죠. 선수. 네, BBC에서 이런 장면을 조금 이제 분석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전해드렸고, 네. 자 이렇게 또 본머스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또 득점을 또 추가했고, 12월 이달의 선수상 또 유력 후보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네. 자 손흥민 선수의 기록을 좀 살펴보면 맨시티전 1골 1개 도움, 뉴캐슬전 1골 2개 도움, 에버턴전 1골, 브라이턴전 1도움, 본머스전 1골로 12월 리그 7경기에서 4골 4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했죠? 했죠. 예,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 기록이면은 충분히 좀 이달의 선수상도 유력하지 않아요? 줘야지 이 정도면. 줘야지. 네. 예. 최근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죠.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상대가 이 4골과 4개의 도움 자체 8개의 공격 포인트가 숫자도 많지만 상대가 만만치 않았어요. 네. 이 공격 포인트 시작이 페노랑 저랑 현장에서 직관 갔던 맨시티 경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맨시티를 상대로 해서 1골 1도움 여기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뉴캐슬과 경기 때도 또 거기서 네. 멀티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고 네. 이번에 7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었던 본머스 경기에서도 골을 넣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도 자체도 굉장히 높다. 네, 굉장히 높다. 자, 그러면 이제 경쟁할 후보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딱 보기에는 솔랑케가 굉장히 좀 무섭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솔랑케가 6골. 12월에만 12월에 6골? 6골. 골 많이 넣었어요. 예. 그러니까 솔랑케가 가장 경쟁 상대지 않을까. 19 이제 그 쿠냐도 잘했습니다. 쿠냐? 네. 예. 쿠냐가 그 황희찬 선수가 원톱으로 가면서 자유롭게 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2월에 3골과 3개 도움. 여기도 공격 여기도 포인트 잘했죠? 6개네. 예. 네, 그래서 잘하는 선수들은 어쨌든 그 정도? 히살리송도 이제 5골. 5골. 6경기에서 5골이고, 네. 뭐, 그다음 웨스트햄의 쿠두스도 4골. 투스 4골. 풀럼의 라울 히메네스가 4골. 팔머. 첼시의 콜 팔머가 4골과 2도움.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지울 선수 봅시다. 첼시는 빼야 돼. 왜냐하면 팀이 안 좋아서 안 돼. 첼시 빼고, 그리고 콜 팔머 빼고, 네, 콜 팔머 빼고 4골 풀럼도 좀 약하죠. 라울 히메네스도. 여기 네. 상대하고. 네. 그러면 웨스트햄의 쿠두스도 지워야죠. 예. 그다음에 히사리송이 받기에는 조금 그럴 것 같아 이번에는. 그러면 제가 봐 남는 거는 확실히 솔랑키하고 손흥민. 네. 근데 본머스가 졌잖아 토트넘에게. 그렇긴 하죠. 이거는 근데 손흥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주자. 이거는. 예. 자,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손흥민 선수가 네. 이달의 선수 상을 받게 될 경우에는 승자승이래. 그 말 되네. 말 되네. 자, 역대 5번째 이달의 선수상을 받게 네. 되는 거고요. 반 페르시, 반 웨인 페르시. 루니, 살라와 동률을 또 이루고 손흥민이 5회 수상을 받게 되면 그 위엔 누가 있느냐? 이제 네. 6회 수상을 받았던 호날두, 제라드, 7회를 받았던 아구에로, 해리케인만 남게 됩니다. 4명만 남게 되는 거죠. 이건 받게 진짜 되면. 위에 4명 있는 거야, 4명. 참, 이 손흥민 선수의 기록이나 이런 활약 얘기할 때마다 매번 드는 생각인데, 이런 선수가 또 나올까? 그쵸. 아니면 언제쯤 볼까? 예. 그렇죠? 진짜 이런 선수를 언제쯤 볼까? 네. 트로피만 딱 하나 있으면 되는데. 우승? 네. 진짜 우승. 이번에 저기 FA컵 노려보자. 그래서 오늘 이제 했잖아요. 예. 어워즈, KFA 어워즈. 거기서 이제 우리 정명규 회장이 클린스만과의 일화를 하나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손흥민 선수한테 클린스만이 유명해도 트로피가 없으면 소용없다. 왜? 그러니까 아시안컵 때 열심히 하자. 왜 길을, 그렇게 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거 우리끼리 해야 될 얘기지. 그거를 오늘 이제 그 시상식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 얘기를. 그건 우리끼리 해야 될 얘기를 왜? 그래. 알겠습니다. 나 지금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이게 아시안컵 때 우승하자. 트로피 하나 아시안컵 때 추가하자. 우승하자. 뭐 이런 소리겠죠. 이게 미친 동기부여야.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지금. 알겠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가 일단 유력해요. 12월 이달의 선수상. 꼭 좀 받았으면 좋겠고, 더불어 아시안컵 우승도 좀 했으면 좋겠고.